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젊을 때는 얼마나 모았는가가 목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갈수록, 그리고 관계와 시간을 멀리서 돌아볼수록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모은 양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나누었는가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인간관계의 질은 돈의 절대량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돈을 바라보는 태도, 그 이익을 나누는 방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느낀 공정함과 진심이 관계를 만들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손자병법의 이번 구절은 전쟁에 대한 기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통찰입니다. 약향분중 확지분리 현권이동 선지우직 지계자승 차군쟁지법이야. 적에게서 얻은 노획물을 병사들에게 분배하라. 점령한 땅의 이익도 저울질하여 공평하게 나누어라. 우회가 나을 때가 있고 직진이 나을 때가 있으니 그것을 아는 자가 승리한다. 전쟁은 나라의 명운이 걸린 거대한 사건이지만 그 안에 움직이는 주체는 결국 사람입니다. 다 다른 마음, 다 다른 욕망, 다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손자는 말합니다. 전쟁에서 진짜 어려운 것은 칼과 창, 병력 운용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리더가 먼저 가져가고 리더가 통제하려 하고 리더가 계산을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은 마음 안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멀어진 순간 전쟁은 이미 절반 이상 패배한 것이라고 손자는 보았습니다. 이 원리는 가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형제 사이,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나눔의 방식에서 발생하는 상처가 가장 오래 남습니다. 말 한마디보다 아프고 사소한 감정보다 오래 가는 것이 바로 분배에서 느낀 불공정함입니다. 그래서 손자는 분배의 정의가 곧 승리의 기반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춘추전국 시대는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가장 인간의 민낯이 드러난 시기였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동맹은 하루아침에 뒤집히고 믿었던 장군이 이틀 뒤에는 적국으로 넘어가며 한 번의 전투 승패로 왕조가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던 시대였습니다. 이 급박한 역사 속에서 진나라는 점차 강국으로 성장했고 그 중심에는 진목공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진나라가 국경 분쟁지에서 승리를 거두고 막대한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이때 많은 대신들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전하, 이 전리품을 먼저 나라 곳간에 보관하시고 상황을 보아 일부를 나중에 병사들에게 분배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래된 역사 속에서도 늘 똑같은 패턴이 존재합니다. 리더가 먼저 통제권을 잡고 남는 것을 나눠주려는 방식은 가장 그럴듯하고 가장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사람의 마음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진목공은 이를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당장 전리품을 병사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어라. 이 전쟁을 이긴 것은 황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그는 이익의 크기보다 사람의 느낌을 우선했습니다. 리더가 먼저 가지지 않고 리더가 계산하지 않고 리더가 주도해서 나누어 줄 때 사람들은 우리는 존중받았다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전쟁에서 가장 강한 힘은 잘 훈련된 기병도 잘 다듬어낸 청동제 무기도 아니라 리더를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매우 명확합니다. 그 이익이 어떻게 나누어졌는가를 더 크게 기억합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대우받았다는 느낌이 관계를 오래 붙잡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조금 더 가져가는 사람보다 조금 덜 가져가고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누는 사람이 결국 마음을 붙잡습니다.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관계란 얼마나 버느냐보다 얼마나 공평하게 나누느냐에 의해 오래 유지된다는 것을요. 세월을 살다 보면 이익을 공평하게 나눈다는 것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종이에 숫자를 적어놓고 똑같이 나눈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가 느끼는 감정과 신뢰를 고려하며 나누는 방식 자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액수보다 대우받았다는 느낌을 더 크게 기억합니다. 손자는 그래서 이 구절에서 분배를 전술적 요소가 아니라 승리의 원리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이미 2600년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본질은 결국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싸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적에게서 얻은 전리품을 먼저 군사들에게 공평하게 나누고 그 과정에서 의심이 싹트지 않도록 즉시 실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형제에게, 자녀들에게. 재산, 시간, 관심, 정성, 배려, 이런 것들 모두 나눔의 방식에서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관계가 얼마나 섬세한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관계는 무너질 때 한순간이지만 회복하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의 순간에는 대부분 공평하지 못했다는 마음의 느낌이 숨어 있습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전쟁에서 처음 무엇을 얻느냐보다 얻은 것을 누구와 어떻게 나누느냐가 전쟁의 향방을 결정한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는가 보다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가가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점점 더 섬세해지고 관계가 더 귀해지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손자의 이 구절은 전쟁의 지혜를 넘어서 관계의 지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익을 먼저 가져가려고 하지 않고 조금 덜 가지더라도 공평함을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삶의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도 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이익의 분배는 여전히 가장 민감하고 가장 사람의 마음을 다루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손자병법은 전쟁을 다루는 책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해 말한 책입니다.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움직였던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보다 작은 단위의 가족과 조직, 사회, 인간관계는 더 큰 확률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얼마를 받았느냐보다 남보다 덜 받았다는 느낌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심리학 이전에 이미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감각이었습니다. 인간은 비교하는 존재이고 비교는 곧 감정으로 이어지며 감정은 곧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손자는 먼저 나누어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늦게 나누면 사람은 계산합니다. 리더가 먼저 챙기고 남는 것을 나눠준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 의심이 쌓이면 불만이 되고 불만이 쌓이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가정도 동일합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부모 재산을 둘러싼 갈등은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누었는가, 누가 먼저 챙긴 것처럼 보였는가, 그 과정에서 공정하다는 느낌을 받았는가. 이것이 갈등의 뿌리입니다. 현대 경제에서도 공정분배는 생산성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집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연구에서는 조직 구성원이 실제로 받은 인센티브, 금액의 절대치보다 공정하게 나누어졌다고 느끼는가가 성과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같은 돈 100만 원이라도 우리 팀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얻은 결과를 공정하게 나누었다는 느낌이 들면 동기부여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특혜가 돌아갔고 나는 덜 받았다라는 느낌이 들면 사람은 동기를 잃습니다. 이것이 손자가 말한 군쟁지법이 현대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초기 스타트업들은 ESOP 제도를 통해 회사의 지분을 직원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로 인해 작은 스타트업에서도 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전사라는 소속감이 생겨났습니다. 회사가 얻는 이익이 직원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엄청난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한국 기업 역사에서 수많은 갈등과 파업은 분배의 불공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회사 매출은 성장하고 사주는 부자가 되었는데 구성원들은 그 성과를 느끼지 못할 때 그런 조직은 반드시 갈등이 터집니다. 그 갈등은 사람의 마음이 흩어졌다는 뜻이며 흩어진 마음은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손자는 이것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전쟁에서 남을 이기는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잃지 않는 힘이라고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더 많이 챙기겠다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나누며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남은 삶을 더 평온하게 만들고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이익을 조금 덜 가져가더라도 마음을 얻는 선택. 이것이 손자의 승리 공식입니다. 남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이 벌었을 때, 남보다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 남보다 조금 더 먼저 경험했을 때, 그걸 지혜롭게 나누는 사람이 결국 관계의 승리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와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차이는 전리품의 크기가 아니라 전리품을 나누는 리더의 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도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은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앞으로 나는 어떤 품격으로 살 것인가? 젊은 시절에는 이기고 앞서고 쟁취하고 인정받아야 하는 시기였으며 내가 얼마나 얻었는가라는 질문이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질문이 바뀝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얼마나 따뜻하게 나누며 살아갈 것인가? 사람은 늦게 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마음이 향하는 쪽으로 인생이 정리됩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붙잡는 것은 부동산도 통장 잔고도 경력도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나와 함께 해준 사람, 내 마음을 나누고 함께 걸어준 사람, 내가 기댈 수 있었고 내가 도울 수 있었던 사람. 그래서 인생 후반기의 품격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나눌 수 있는가에서 완성됩니다. 2030대에는 관계가 쉽게 만들어지고 쉽게 멀어집니다. 경험이 적고 이해가 부족하여 서로의 기준이 충돌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때는 다릅니다. 이 시기에는 한번 멀어지면 다시 가까워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때문이고 겪었던 상처들의 여운이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분배에서 오는 상처가 특히 치명적입니다. 형제, 가족, 처가, 사돈, 친구, 동기. 한번 저 사람은 자기만 챙긴다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면 그 관계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손자는 이것을 2600년 전에 이미 보았습니다. 승리는 무기에서 오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서 온다. 이제 우리가 인생 마지막 챕터를 향해 걸어가는 이 시점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장은 타인을 이기는 전장이 아니라 관계를 잃지 않는 전장입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작게 혹은 조용히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부업, 재능 기부, 자문 활동, 소규모 사업, 지인과 모임 기반 활동. 형태는 다양하지만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혼자 잘하는 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은퇴 이후 경제 활동의 성공 기준은 얼마나 공정하게 나누는 구조를 만들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수익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 구조를 내 일이라고 느끼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업 모델보다 같이 먹어야 오래 간다는 원칙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유효한 성공 공식을 만듭니다. 먼저 챙기지 말고, 먼저 계산하지 말고, 먼저 나누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붙습니다. 사람이 붙으면 기회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손자가 말한 우회대 직진의 전략은
우리가 인생에서 언제 직접 가야 하고 언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 감각의 중심에 분배의 공정함이 있습니다. 공평하게 나누면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 때도 결국 직선보다 빠르게 도착합니다. 이 구절은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잃지 않는 자가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인생도 같은 원리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는 내가 가진 것을 모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얻는 신뢰와 관계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남는 인생, 마음이 남는 인생, 함께 갈 사람이 남는 인생.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